첫 번째 달려보죠. 차 빼달라고 했다가 점점점.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차량이 깜빡이를 켠 채 서 있는데요. 여기다 차를 두면 어떡해? 얼른 빼세요. 자, 그때 내린 차주 격분한 듯 손을 휘젓더니 트렁크를 열고 잠시 후 꺼내든 건 바로 손도끼. 아니 세상에, 성난 기세로 달려드는데, 자, 바로 그때 팔을 딱 잡고 몸싸움 시작. 손도끼를 빼서 냅니다. 자, 뺐었어요. 자, 잠시 후, 자, 밖으로 뛰쳐나온 저 손도끼 든 사람의 가족들. 아이고, 이 사람이 좀 아파서 그래요. 좀 봐주라. 아니, 도끼 난동범은 성질만 부리는데 그 가족들은 오히려 제보자한테만 진정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제보자가 저 도끼 든 손을 딱 잡았으니 망정이지. 뭔 일이야 도대체? 제보자는 화물차 운전기사입니다. 우회전을 하려는데 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처음에는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주가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시 부탁을 했더니 보신 것처럼 트렁크에서 갑자기 큰 도끼를 꺼내서 휘둘렀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보자가 운동을 했어서 금방 제압을 했고 도끼도 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성의 아내와 딸이라는 사람들이 뛰쳐나오더니 사실 아픈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이 남성에게서 도끼를 빼앗으려고 달려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에게 들은 바로는 이 가해자가 지인의 나무를 베어주려고 도끼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인 나무를 베려고 챙긴 도끼면 나무한테 써야지 왜 사람한테 써? 좀 웃긴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 남성의 가족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받아달라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서 경찰이 도착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제보자가 도끼를 우리에게 휘둘렀다, 못된 사람이다 하면서 오히려 음해하고 적반하장으로 쌍방 폭행을 주장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경찰이 이제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쌍방 폭행은 인정이 되지 않았고 가해 남성은 특수 폭행으로 불구속 기소가 된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흉기로 크게 다쳤던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상황이 무서웠다고 하는데 아무리 싸운다 하더라도 손도끼를 가지고 위협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물통이 와장창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 자, 양손에 주문한 커피가 가득 담긴 캐리어를 들고 나가요. 자, 그런데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오네. 한 손에만 커피를 든 채 다시 컴백. 아니, 걸어가다가 캐리어가 잘못돼서 라떼를 다 쏟았잖아. 이거 다시 만들어줘요. 자, 그랬더니 사장님 말, 다시 결제하시면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하자 갑자기, 야, 너 뭐야? 고성과 함께 삿대질을 시전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캐리어를 팡! 아이고, 세상에, 다 쏟았어 저거. 물병 떨어져가지고 삽시간에 난장판. 아주 장사 더럽게 하고 있어 진짜, 라고 하듯 성을 내면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자, 박 대표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좀 좋게 하시지. 더군다나 카페 사장님 임신부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제보자는 아내와 함께 경기도 부천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한 여성 손님이 들어와서 카페라떼 3잔, 아메리칸 2잔을 포장해 주문해서 각각 캐리어에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캐리어에 문제가 생겨 걸어가다가 카페라테를 모두 엎었고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는데요. 당시 가게를 보고 있던 사장님의 아내는 가게 밖에서 벌어진 일이고 캐리어가 어쩌다 망가졌는지 모르니 재결제를 하면 만들어드리겠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손님이 격분하면서 동네 장사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옷에도 커피가 묻었으니 세탁비 물어내라. 밖에 커피 쏟은 것도 네가 다 치워라는 등 반말로 독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그럼 반값이라도 결제하고 만들어드리겠다고 제안했지만 손님은 거부하고 커피가 든 캐리어를 안쪽에다가 탁 하고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병을 건드려 바닥이 물바다가 됐는데요. 제보자가 보기엔 일부러 노려서 엎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제보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처음에는
그 카페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잘 얘기해서 풀었다면 다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권위적인 태도로 무조건 공짜로 주고 또 세탁비도 주고 엎질러진 것도 다 치우라고 좀 권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화가 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임신 초기인 아내 앞에서 일부러 물통을 쳐서 엎은 게 더 납득이 안 된다고 했고요. 아내는 많이 놀라서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해서 병원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손님을 수소문한 결과 같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야. 사과는커녕 본사에다가 컴플레인을 걸었던 겁니다. 직접 연락도 해봤지만 경찰서 가서 해결하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 어린이집 원장님이셨군요. 좀 좋게 말로 좀 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주차장 설전입니다. 자, 지하 주차장에서 웬 시비가 일어났다는데요. 한문철 TV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할 자리를 찾던 불박차. 자, 그런데 통로에 웬 검은 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죠. 자, 뒤에 자, 검은 차가 비켜줍니다. 자, 차를 사이로 딱 지나고 불박차가 저 사이를 딱 통과해서 가죠. 아, 근데 이게 웬 횡재 주차 자리가 있네. 아이고야, 저기다 태워야 되겠다.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빵 경적 소리. 경적 소리가 들려요. 자, 앞서 검은 그 차주가 오더니 문을 두드려요. 자, 두 사람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빨리 들어오셨어요. 아니 그럼 먼저 대기실을 냈잖아요. 먼저 빨리 대기실을 냈잖아요. 저 일로 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네. 자, 내용이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약식 푸처 핸접을 한번 해보죠. 자, 채팅창에도 OX로 한번 참여해 보시죠. 먼저 불박 차주입니다. 아니, 주차 공간이 비어 있길래 나는 된 것뿐인데 왜 갑자기 아유, 남친 잘 둬서 좋겠수. 아줌마 나 알아요? 아, 여친 앞에서 모냥 빠지게 왜 절 매기는 건데? 아이, 그 자리 전세 내셨어?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검은 차 차주분이에요. 어머머머머 웃겨. 내가 먼저 대려고 했잖아. 근데 아저씨 차 빨리 지나가라고 내가 옆에서 이렇게 딱 비켜서 기다려주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이 그럼 고맙다 하고 지나가면 될 걸. 내 자리를 냅다 차고 들어와. 면허 어제 땄수? X. 아, 자 일단 우리 박 변호사님. 자, 이 블랙박스 차량이 아마 지금 보는 것처럼 검정색 차량이 있는 걸 보고 저 차가 아마 주차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가요? 조금 피해주고 이러니까 그거를 지나왔는데 나중에 후진하면서 보니까 공간이 있어서 주차를 대려고 하는 상황에서 알고 보니까 그 검정색 차량이 본인이 주차하려고 됐던 건데 블랙박스 제보 차량이라 해야 되나요? 블랙박스 차량이 본인이 좀 새치기 한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 이 주차간에 이게 불문율이 있어요. 깜빡등입니다. 깜빡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여기서 주차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분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맞거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 블랙박스 차량 운전 잘하는 것 같긴 하지만 잘 피해가 잘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선권은 그래도 선착순인 검정색 차량한테 있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는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은배 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그 박 변호사님이 말한 대로 사실은 주차가 이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깜박등을 켜놓는다고 하거나 한쪽으로 비켰으면은 빈자리가 있으면 그 차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깜박이 켜놓고 있는데 빈자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일명 차량 세치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에 교통문화 예의가 뭐냐면 깜박이 킨다든지 아니면 내려서 손을 가리킨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보니까 한 분이 내려가지고 그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제가 못 들어가죠. 어찌됐든 예의를 지키려면 깜박이 켜거나 한쪽으로 붙어 있으면 빈자리 들어가지 마시라. 보통 이렇게 주차 자리에 누가 딱 서 있으면 그건 더 얌체 아닌가요? 근데 저 정도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은 더 근데 그것도 하여튼 요새 주차장에 말이 많은데 주차를 좀 못하는 분일 겁니다. 그 검은색 차량. 주차를 잘하는 뭐 저 같은 사람이면
다이렉트로 바로 넣는데 조금 못하신 분들은 깜빡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배려해야 된다. 배려하자. 우리 블랙박 차량은 운전 잘하지요. 야. 잘하지요. 근데 당신도 초보 때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생각 좀 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결론은 서로 양보하자.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홀딱 벗고 쿨쿨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한 건물의 옥상문 앞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성이 다급하게 바지를 주섬주섬 챙겨 입고 있는데요. 자, 저 바닥에 보시면 아우 저 엉덩이 자 바닥에 바닥 좀 보여주세요. 자, 널브러진 물병과 신발 막 쫙 있죠. 아, 노숙자인가요? 하고 봤더니 저 계단 밑에 떨어져 있는 종이 박스 저거를 세상에 알몸에 저걸 덮고 옥상문 앞에서 자다가 딱 걸렸던 것. 아, 자연인은 산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저희가 그제 북한산 족두리봉에서 알몸으로 냉수마찰하고 있던 자연인을 소개해드렸는데 도심 한복판에도 출연했습니다. 조금은 다릅니다. 자, 원룸인데요. 이 관리인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알몸으로 누워있는 남성을 발견했는데 약간은 그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었던 모습이라서 너무 놀라서 계단 막 치고 뭐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일어나서 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섬주섬 입는 모습 있었고요. 하도 놀라서 아마 제보자 이 관리인이 장면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그렇게 찍힌 장면이고 남성이 대충 옷을 입자마자 밀치고 그 관리인을 밀치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입주민은 아닌가 보네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덥고 이러니까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 원룸 이 건물의 주민들 사이에 음식이나 택배 이런 거 없어졌다는 신고가 좀 있었는데 혹시나 이 남성이 훔쳐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닐 겁니다. 훔쳐갔으면 저거 아니죠. 딴 데가 있죠. 그럼 아마 더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대리석 위에서 좀 시원하잖아요. 약간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안 시원해요.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친정엄마의 거슬리는 말투입니다. 자, 그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친정엄마가 쓰는 단어 때문에 좀 답답하다는 사연인데요. 사연자 가족은 경상도 토박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쓰는 단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쓰는 말투가 있는데요. 너희의 방언인 느그라는 표현입니다. 아, 느그? 네, 느그 아빠, 느그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것도 사연자는 거슬려 했지만 문제는 사연자가 결혼을 하고 나섭니다. 사연자의 남편과 시가도 느그 남편, 느그 시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사연자가 어감이 안 좋고 기분이 나쁘다 그런 말 좀 붙이지 말라고 했지만 사투리일 뿐인데 왜 나쁜 거냐 우리가 부끄러운 거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너네 남편 너네 시댁이라고 부르는 건데 알게 되시면 대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했더니 네 앞이니까 친근감 있게 부르는 거고 앞에서는 당연히 사위 사돈이라고 부를 거다 무식한 사람으로 보는 거냐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혹시라도 남편이나 시가 가족들 앞에서 이 어머니가 습관적으로 느그라는 표현을 쓸까 봐 걱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이 예민한 거고 시가만 챙긴다면서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듣기 싫은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 이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아, 이게 경상도 출신 모녀 간의 사연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상도 사투리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딸 역할의 백다희 아나운서, 친정엄마 박지은 변호사 간의 대결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딸! 엄마, 진짜 내가 엄마 때문에 얼굴 팔려서 못 살겠다. 우리 지훈이 씨한테 느그 남편이 뭔데? 나도 시엄마 별로 안 좋아하지만 느그 시민 또 뭔데? 이상하다니까? 그거 안 고치면 귀한 자리에서 엄마도 모르게 톡 튀어나온다고. 한번 봐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너가다 너거. 아이고 이타에 이 가시나냐 웃기고 자빠졌네. 어이? 서울살이 좀 했다고 부산 사투리 다 어색한 거 안 봤어? 이 가스나야 네 애미를 뭘로 아는 기고 배 아파가 낳은 친정엄마를 부끄럽다 하면 딸내미가 진짜 네 딸내미 맞나? 아이고 무서워라 내가 그 정도 분별도 못하고 사는 줄 알아. 치아라 너가 엄마다 내가. X. 예. 자, 일단 이거 뭐 얘기하기 전에 119 좀 불러주세요. 지금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오랜만에 사투리 쓰다 보니까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고혈압, 혈압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5부터 들어가요. 네, 5부터. 두 분 제가 이 구도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X.
자, 그러면 우리 은배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지원 변호사가 열연을 지금 토했는데 제가 50%는 못 알아들었어요. 진짜 헷갈려. 무슨 말이냐면 경상도 사투리 이거 오래되신 분이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말은 친근감도 있지만 그 오랜 세월을 했던 거를 따님이 바꾸라는 데 힘들고 또 그리고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사돈이나 사이한테는 뭐 너희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우리 친근한 말 쓴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박지원 변호사님도 이 말투를 바꾸기가 매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엄마로서는 하는 거니까 따님이시여 참으세요. 자, 박 변호사님.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사투리를 그렇게 쓰지 않고요. 근데 저 엄밀히 말하면 너그가 아니고 너거입니다. 너거. 너거 아버지, 너거 남편, 너거 엄마, 너거 아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저는 그냥 뭐 연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말투를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서울에 온 지 이제 한 20몇 년을 훨씬 넘었는데 방송도 하고 진행도 하는데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렇지만 어머님께서 필요할 때는 쓴다고 하니까요. 믿고 좀 해주면 좋겠다. 너거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대구 가보십시오. 부산 가보십시오. 다 너거걸 합니다. 네. 자, 우리 박 대표님, 그 따님 편을 드셨어요. 저는 현재 그냥 지금 친정엄마랑 제가 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도 이제 조금 지방분이시다 보니까 느그라는 말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친근감, 이렇게 단어의 선택의 문제이기는 한데 어떨 때는 되게 좋게 들리다가도 좀 어떻게 들을 때는 좀 기분이 안 좋게 들릴 때는 또 그게 단어가 좀 공격적으로 들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가정을 좀 이루고 사는 딸이라면 좀 단어 선택에 있어서는 가족이니까 좀 더 예의를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좀 가족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백다희 아나운서 개인 의견 더하기 가족 여러분. 네, 저는 사투리 문제가 아니라 그 너희라고 지칭하는 표현이라서 이렇게 어머니는 친근하다고 쓰시지만 혹시나 실수라도 나오면은 좀 그냥 편하게 좀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그냥 그렇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전해드릴게요. 한전희님, 그냥 사투리일 뿐인데 따님이 너무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너네 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우이부키님, 딸이 과민 반응 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피오나님, 제가 아는 사람도 느그느그 하는데 정말 듣기가 싫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